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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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설이어서 못 뵙고 2주 만에 네. 뵙는 것 같아요. 그죠? 2주 동안 혹시 변화가 좀 큰 게 있었을까요?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 흐름하고는 조금 변화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맞아요. 있지만 이익 전망치 자체는 저희가 2주 전에 저희가 봤었던 숫자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은 한 달 전 대비 1.3%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실적 하향 조정폭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네. 이제 한국하고 대만이 IT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폭이 다시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저 제일 밑으로 길게 있는 게 한국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한국이 마이너스 한 10% 정도 한 달 전 대비해서 하향 조정이 됐고요. 대만은 마이너스 6% 정도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실적 하향 조정을 좀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도 아래로 내려와 있는 국가들이 더 많이 눈에 띄네요. 뭐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그리고 미국의 이익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제 주가와 이익의 흐름이 조금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걸 표로 좀 확인해 볼까요? Y축은 주가 상승률이고요. X축은 이익 전망치 변화율입니다. 일반적인 주식시장 환경이라면은 보통 우측 상단에 이런 위치에 있거나 왼쪽 하단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익이 좋으면 주가도 오르고 이익이 나쁘면 주가도 하락하고 지금은 이익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사실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4분면에 많이 모여 있는 게 이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익이 개선되면서 이게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렇죠, 될 텐데 이후의 추이를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업종별 이익 동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선진국도 신흥국 나눠서 먼저 확인 좀 해볼까요? 일단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종이랑 필수 소비재 업종 정도를 제외하면은 이 모멘텀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뭐 음식료나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 전망치 변화율이 아무래도 좀 변화가 적은 섹터 중에 하나고요. 오히려 IT나 헬스케어 이런 쪽에 이익 전망치 변화율이 좀 높은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익의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히 IT가 마이너스 한 11% 정도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실적이 가장 안 좋은 쪽은 사실 IT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가 가장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우리나라 이제 이익을 보기에 앞서서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의 관계가 어떠한지 일단 그거부터 좀 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저희가 그 차트를 봤었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업종들도 크게 상황은 다르진 않습니다. 주로 이제 왼쪽 상단에 좀 위치를 해 있어요. 이익은 안 좋은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근데 이익이 안 좋은 이유는 사실 4분기 실적 시즌에는 어닝 쇼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도 향후 이익 전망치를 같이 하향 조정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 실적이 사실 안 좋을수록 주가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주가 상승이 조금 장기간 지속이 되려면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익에 대한 개선이 사실 저희가 좀 실제로 숫자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만 저는 조금 지금 시장을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 반등 정도? 저는 그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좀 넘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반기 정도는 돼야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이게 이제 2, 4분면에 밀집되어 있는 업종이 1, 4분면으로 넘어가는 걸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주가의 상승도 사실 굉장히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뭐 앞서 계속 했던 이야기 반복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결국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익 동향의 추이는 여전히 아래를 향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23년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194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이제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포인트는 이 주황색 선이 가파르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한 번에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이 4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주황색 선은 아마도 4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계속 지금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2월 한 말쯤 되면은 또 정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구간에서는 사실 주가가 또 사실
또 오르긴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실적이 좀 진행 중인 상태에 있고요. 지금 한 36조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뭐 당연히 이 숫자보다는 더 낮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업종별로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디스플레이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의 이 적자폭이 조금은 축소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영업이익 변화율이 좀 높게 측정이 됐고요. 의미 있는 상향 조정이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네. 운송이랑 자동차 정도를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 같은 경우에도 뭐 컨센서스의 특정 이슈 때문에 지금 플러스로 나온 거지 실제로 이익 모멘텀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송 sektor와 자동차 섹터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T 하드웨어, 반도체, 건설, 뭐 화학 같은 한국의 사실 대표적인 섹터들이 이익 모멘텀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운송, 자동차 이야기하셨는데 운송부터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운송 섹터는 첫 번째로 일단 기대치가 일단 많이 낮아져 있는 섹터 중에 하나였고 주가도 사실 크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3년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HMM, 페노션 뭐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보다는 지금 이익 전망치 변화율이 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LCC 기업, 뭐 제주항공, 진에어, 뭐 티웨이 같은 기업들의 지금 보고서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에서 보자면 대한항공보다는 LCC를 저가항공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운송업종 내에서 보자면 항공보다는 해운주가 조금 네, 맞습니다. 해운이랑 LCC 정도가 23년도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동차도 같이 볼까요? 연간 전체로 봤을 때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지만 4분기 실적 시즌에서 사실 좀 기대치보다 실적이 괜찮았었던 대형 섹터가 자동차가 좀 유의를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만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기대치가 조금 높아져 있는 부분이 약간 부담스럽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대형주들 중에서는 이익 모멘텀이 괜찮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이거 포인트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익 변화 하위 업종도 바로 보죠. 뭐 IT 하드웨어, 반도체 계속 들어있어요. 뭐 IT 하드웨어가 뭐 삼성전기랑 이노텍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뭐 기대치가 확 내려간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주가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희는 조금 더 긍정적인 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대치가 좀 빠르게 내려온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자동차랑 사실 아예 반대의 위치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IT 하드웨어나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건설 섹터 같은 경우에도 IT보다는 조금 더 기대치가 내려와야 하지만 계속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하드웨어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이제 이익 변화 하위에 위치한 것들의 그 전망치의 하향 조정의 폭을 보면 적지 않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는 나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냥 내려가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 의미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닝스 리비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